안녕하세요, 선생님. 서울에 살고 있는 60대 부부가구입니다. 소득은 남편의 국민연금 50만 원과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매달 120만 원 정도를 받고 있고, 재산은 현재 살고 있는 서울의 시가 10억 원 아파트 이외에 전세 4억 원을 끼고 갭 투자한 부천의 시가 6억 원 아파트가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친구들 말로는 집이 두 채면 기초연금 받을 수 없다고 하던데 걱정입니다. 집을 한 채 팔아야 할까요?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 이막 알베르토입니다. 오늘은 서울과 부천의 아파트를 두 채 소유하고 있고 근로소득의 국민연금까지 받고 계신 의뢰인 부부께서 과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주 쉽게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뢰인 부부의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를 계산하기에 앞서 2024년 새롭게 변경된 기초연금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채까지 모두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 8천원 이하면 단독가구 33만 4,810원, 부부가구 53만 5,680원까지 받으실 수 있는데요. 먼저 오늘 의뢰인 부부의 상황을 정리해보면 1959년생 부부가구시고요. 재산은 현재 거주하고 계신 남편 명의인 서울의 시가 10억 원, 시가 표준액 6억 원 아파트와 전세 4억 원을 끼고 갭 투자한 아내 명의인 부천의 시가 6억 원, 시가 표준액 3억 5천만 원 아파트가 있습니다. 대출과 금융계산은 없고 소득은 남편 국민연금 50만 원과 아내분께서 근로소득으로 매달 120만 원을 받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중고시세 2천만 원 정도 하는 승용차가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눈여겨보셔야 할 핵심 포인트는 남편과 아내 명의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두 채가 있습니다. 그동안 행복한 인생 이막 영상을 꾸준히 시청하신 어르신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일반 재산에는 지역별 기본공제라는 것이 있는데요. 대도시와 특례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입니다. 그럼 오늘 의뢰인 부부의 경우 서울과 부천에 각각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양쪽 모두 지역별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한쪽만 공제해 줄까요? 만약 한쪽만 공제해 준다면 서울의 아파트일까요? 아니면 부천의 아파트일까요? 서울 아파트의 지역별 기본공제를 해준다면 대도시 기준 1억 3,500만 원이고 부천 아파트의 지역별 기본공제를 해준다면 중소도시니까 8,5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기본공제 금액에 5천만 원이나 차이가 나게 됩니다. 5천만 원이면 기초연금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돈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2024년 기준 오늘 의뢰인 부부의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확인하려면 먼저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야겠죠. 소득인정액을 구하는 공식은 소득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소득 환산액입니다. 소득은 평가하고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해서 더하겠다는 얘기인데요. 먼저 오늘 의뢰인 부부의 소득은 근로소득 120만 원과 국민연금 50만 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근로소득 세전 120만 원에서 기본공제 110만 원을 차감하면 10만 원이고 여기에 추가공제 30%를 적용하면 7만 원이 됩니다. 다음 국민연금 50만 원은 안타깝게도 기본공제가 없으므로 그대로 50만 원이 됩니다. 이제 근로소득 7만 원과 국민연금 50만 원을 더하면 57만 원. 오늘 의뢰인 부부의 소득평가액은 57만 원입니다. 이번엔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구해보겠습니다. 계산에 앞서 오늘 핵심 포인트 두 가지를 설명드리면 먼저 아파트가 한 채이든 두 채이든 명의가 남편이든 아내이든 아니면 공동 명의이든 아파트가 여러 채인 분들께서는 아쉽겠지만 지역별 기본공제는 딱 한 번만 가능합니다. 다음 핵심 포인트 두 번째는 여러 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지역별 기본공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 번만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오늘 의뢰인의 경우 거주하고 계신 서울의 아파트에서 대도시 기준 1억 3,500만 원의 지역별 기본공제를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천의 아파트에서 기본공제를 받으신다면
중소도시 기준 8,500만 원만 공제받으셨을 텐데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럼 이번엔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서울 시가 10억 원 아파트의 시가 표준액 6억 원과 부천 시가 6억 원 아파트의 시가 표준액 3억 5천만 원을 더하면 9억 5천만 원이 되고 소유하고 계신 승용차 2천만 원을 더하면 9억 7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지역별 기본공제 대도시 기준 1억 3,500만 원을 공제하면 일반 재산은 8억 3,500만 원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천 아파트의 전세보증금만 부채로 공제하면 되는데요. 전세보증금 4억 원은 100% 부채로 공제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해당 부동산 시가 표준액의 50%까지만 부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천의 시가 6억 원 아파트의 시가 표준액은 3억 5천만 원이므로 50%인 1억 7,500만 원만 부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 계산했던 일반 재산 8억 3,500만 원에서 전세보증금 1억 7,500만 원을 공제하면 6억 6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소득 환산율 4%를 곱하면 2,640만 원, 이것을 다시 12개월로 나눠주면 220만 원. 오늘 의뢰인 부부의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220만 원입니다. 그럼 이제 소득 인정액을 구할 수 있겠네요. 먼저 구해두었던 소득평가액 57만 원에 조금 전 계산했던 재산의 소득 환산액 220만 원을 더하면 277만 원. 따라서 오늘 의뢰인 부부의 소득 인정액 277만 원은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340만 8천 원보다 적으므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십니다. 또한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나 소득 역전 방지 감액에도 해당되지 않고 부부 감액 20%에만 해당되시므로 매달 25일 부부 각각 26만 7,840원, 부부 합계 53만 5,680원을 받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아파트가 새 채일 경우에도 전세보증금을 부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건가요? 기초연금 계산 시 전세 보증금의 공제는 소유한 부동산의 보증금 중 가장 큰 금액에 대해 딱 한 번만 부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뢰인 부부의 경우 갭 투자로 아파트를 한 채 더 구입하신다면 해당 부동산의 전세 보증금은 부채로 공제받으실 수 없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것처럼 2024년 기초연금은 집이 두 채여도 월급과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얼마든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분히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오늘도 알베르토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